안녕하십니까. 예, 9월 25일 저희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미리 공지해드린 바대로 매월 넷째 주이기 때문에 기본 스캔에 대한 강의 후에 현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 스캔은 갑상선에 대한 기본 스캔 이용행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실 거고요. 이어서 증례 발표 후에 현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갑상초음파 스캔법인데 지금 후반기에 지금 갑상선 여러 가지 디지즈도 좀 보고 노들도 보고 하는데 사실 저도 갑상선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처음에 갑상선 다 쉽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쉽긴 쉬운데 이게 파인딩이 나오고 사실 정상 구조물들도 이게 꼭 병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아서 제가 처음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실 내용은 갑상선 기본적인 아나토미와 그 주위 구조물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갑상 초음파 스캔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뭐 볼 때도 다른 부위도 노멀 아나토미도 봐야 되는 부위들 그리고 사이로이드 울트라사운드에서 했을 때 pitfall들 놓칠 수 있는 것들하고 노멀 베리언트들 그 다음에 노들이 있으면 실제로 그걸 디스크라이브를 어떻게 해서 실제로 이걸 리퍼를 하더라도 조금 개념 있게 보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조금 봤을 때 시스틱한 이전이나 목에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어떤 병변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나토미 아파라투스를 보시면 실제로 갑상선은 저희가 보시면 브라미시한 레드 컬러로 실제로 하이바스큘란 오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로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C5번과 T1번 사이에 이렇게 위치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롭이 이스무스를 통해서 트라케알 앞쪽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크기는 한 25g 정도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여자가 더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스트레이션이나 프레그넌시 때는 좀 더 커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갑상선 볼륨 자체는 증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8세에서 15세 사이에서는 남녀 차이가 거의 없고 그때 거의 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초음파를 봤을 때 사실 이렇게 다 보이진 않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해서 줄끔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사진들인데 정상 구조, 정상 갑상선은 사실은 뭐 갑상선 항상 초음파 강의 들어가면 쉽다, 하루면 다 배운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상 해보면 그렇게 쉽지도 않은 것 같고 주위 구조물도 좀 헷갈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봐야 되는 게 저희 스트레머슬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스트레머슬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토너 하이로이드랑 오모 하이로이드랑 스토너 사이로이드 이 머슬 세 개 합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옆에 있는 SCM 머슬들 그리고 우리가 경동맥 많이 보는 커먼 카로티드, 주굴라 베인들 그리고 뒤쪽에 이쪽에 롱구스 콜라이 머슬과 이소파거스 그렇게 해가지고 둘러싸여 있는 게 갑상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피스 아나토미를 보시면 뭐 갑상선에 사실 초음파를 갖다 대면 다 보이는데 저희가 나중에 보면 서브멘탈부터 해서 요 목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되는 그 서피스 구조물도 보시면 일단 목 쪽에 프로미넌트하게 우리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 부위를 만졌을 때 그쪽이 사이로이드 카트리지입니다. 그 위로 뭐 하이로이드 본이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사이로이드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나토미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사이로이드 카틀리지, 요 밑에 크리코이드 카틀리지, 그리고 갑상선 이스무스와 사이로이드가 있겠고요. 그 위쪽으로는 하이로이드 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보면 파라사이로이드가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개인 차이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로이드 글랜드의 그 바스큘라 서플라이를 보시면 이건 뒤쪽에서 본 겁니다. 뒤쪽에서 실제로 그 서브클라비안 아트리에서 사이로서비카 트렁크에서 임페리얼 사이로이드 아트리 이렇게 분지가 되고요. 사이로이드 아트리는 실제로 슈페리얼 임페리얼 두 개로 일단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습니다. 그 뒤쪽에서 보통 이렇게 많이 그 블러드 서플라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슈페리얼 같은 경우에서는 ECA로부터 분지가 되어서 위쪽에서 좀 안테리얼 쪽으로 이렇게 블러드 서플라이 돼서 실제로 우리가 사이로이드 어퍼폴과 로어폴을 초음파를 볼 때 그쪽이 혈관인지 노듈인지 조금 감별해야 되는 게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돌아보면 실제로 앞쪽에서 보시면 일단 그 베인이 조금 더 프로미넌트하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인은 아트리와 달라서 슈페리얼, 미들, 임페리얼 쪽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사이로이드 스캔을 해야 되는데 스캔을 하면 일단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이로이드를 처음에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봐야 되는 게 크다 작다 정도는 확실히 조금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라이트가 레프트보다는 크고 위드스는 보통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뭐 시크니스는 1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6, 뭐 랭스는 이거 뭐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보통 시크니스가 보통 2cm 이상이고 랭스가 보통 5cm 이상이고 그다음에 이스무스가 5mm 이상이면 보통 커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카로티드 아트리 쪽에 이렇게 덮여 있으면 조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캔 방법은 트랜스버스 스캔하고 오블리크 스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갑상선 이스무스 목 쪽에 이렇게 되어서 실제로 브루브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어퍼폴과 미드폴, 로우폴 쪽으로 어퍼와 미드, 로우 쪽으로 이렇게 보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어퍼와 로우, 미드 쪽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블리크 스캔, 롱기튜디널 스캔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갑상선이 약간 이렇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오블리크 스캔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시면 크게 위아래로 그러니까 슈페리어가 인페리어 나누고 슈페리어 같은 경우에서 또 세 군데로 미디알, 센트럴, 라테랄 쪽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요 이렇게 표시된 삼각 부위가 어퍼폴과 로우폴 쪽인데 이쪽에 미스할 수 있는 부위가 리전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사이로이드를 우리 디스크라이브는 어떻게 하느냐? 노멀 사이로이드가 크기가 어떻고, 마진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그럼 에코제네스티가 하이퍼 에코익한지, 하이포 에코익한지, 그리고 호모지너스한지, 인호모지너스한지, 바스쿨라리티가 어떻게 디스크라이브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브노멀 사이로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예를 들면 로드를 있으면 위치가 어떻고, 병변이 어떻고, 사이즈가 어떻고, 마진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이로이드를 초음파했을 때 우리가 뎁스 보통 디폴트로 한 3에서 4cm 정도 돼 있는데 대개는 잘 보일 수 있는 이 롱구스 콜라이머스인데 이게 보이고 에스파고스가 보일 수 있는 이 정도 위치를 잡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컴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대면 보이는데 컴프레션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리니어 프루브 같은 게 특성상 하이 프리퀀시 프루브다 보니까 뒤쪽에 감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목이 두껍거나 목 두꺼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감쇄가 많이 일어나서 변변이스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약간 컴프레션이 필요한데 실제로 사이로이드가 스킨하고 약간 패러럴하게 어느 정도 힘을 줘서 보일 수 있게 그리고 롱구스 콜라이 머슬이 보일 수 있게 그 힘을 정도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슬과 이제 노즐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저도 초음파 잘 쉽다고 해서 그냥 한번 시작해봤는데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이 라이트 어퍼 같은 경우에는 슈페럴 사이로이드 아트리 이런 것들이 많고 이쪽 레프트 로폴인데 이스파고스랑 인페리얼 사이로이드 아트리 이런 것들이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노들인지 혈관인지 예를 들면 돌린다든지 도프를 끼워서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거스 너브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저도 그렇게 잘 보이는 텍스트 와이즈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커먼 카로티드 아트리랑 주글라 베인 사이에 하이퍼에코익한 리전이 있으면 이게 림프노드나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베이거스 넓은 경우가 많다고 하고 여기 사이로이드에 이게 노들 같은 게 커져가지고 이게 누르면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경우 앞쪽 사이로이드 카로티드 아트리 앞쪽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슈페리어 사이드 아트리, 인페리어 사이드 같이 이렇게 뭉쳐져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답니다. 이 미드 정도 위치에서는. 그래서 항상 반드시 도프를 띄워서 노들이 있으면 도프를 띄워서 이게 실제로 혈관인지 노들인지 감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로이드 카틸리지가 저희가 갑상선 라이트 어퍼폴이나 레프트 어퍼폴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사이로 카틸리지인데 이쪽에 보시면 하이퍼에코익하고 이렇게 리니어하게 병변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시면 위치를 보고 그 다음에 프로브를 돌려서 보시면 이게 카틸리지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에 잘렸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갑상선을 보실 때는 이제 서브멘탈부터 이렇게 쭉 끌고서 내려오는데 요 목 부위에서 보면 요 림프노드라든지 이런 게 커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멘탈에서 보시고 조금 더 프로브를 내리면 턱 베이스 쪽에서 이렇게 이걸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보실 수 있으면 서브링기얼 글랜드까지 보인다고 하는데 이거 보시면 이게 서브링기얼 글랜드고 제노글루소스 머슬, 제노하이오이드 머슬인데 이건 그냥 혓바닥에 있는 머슬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머슬들은 실제로 저희가 혀 밑에 이 서브링기얼 글랜드들이 있고 이 머슬들이 옆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프루브를 내리면 하이오이드 본 위치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요 정도 위치가 되겠죠. 거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턱 밑에 요 정도 위치에서 보이고요. 브루를 조금 더 내리면 이게 사이로이드 카틀리지 약간 비슷하게 보이는데 조금 모양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로이드 카틀리지랑 이렇게 하이오이드 보면 이렇게 모양이 좀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는 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프루브를 내려서 크리코이드 카틀리지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프루브를 내려서 이소파고스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하고, 뭐 사실 이거 저도 처음에 뭐 이소파고스 뭐 맨날 얘기 많이 나오는데 막상 얘기 듣고 들어가서 보면 진짜 뭐 좀 하이퍼에코이칸 메스 리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브를 돌려서 보면 이런 튜블러스 스트럭처로 보이고, 실제로 이렇게 프로브를 돌려서 침을 삼키라고 하면 이런 페리스탈시스나 이런 게 보이면서 이거는 이소파고스구나 그런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뒤쪽 롱스콜라이까지 보이게 끝까지 일트레이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멘탈 이렇게 쭉 에어리에서 베이스, 하이오이드 본, 사이로이드 카틀리지, 크리코이드 카틀리지, 이렇게 이스무스, 이렇게까지 끝까지 이렇게 쭉 보시고 중간을 보시고 약간 갑상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이로이드 울트라 사운드를 할 때 우리가 피폴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학회 어디 가서 뭐 갑상선 내분비 하시는 선생님이 요 말이 이렇게 써놨다. 초심자에게는 모든 노멀 아나토미가 피폴이다. 그게 사실 저한테 조금 와닿는 말이더라고요. 사실은 갑상선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 머슬이 뭔지도 잘 모르고, 사실 튜블라 베인도 또 보면 이게 림프노드 이게 왜 이렇게 커져 있지? 이게 축 처졌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 조금 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게 리뷰 아티클처럼 이렇게 저널을 써놨더라고요. 코리아 저널 오브 라디올로지 2014년도에 사이로이드 울트라 스캔의 핏볼 같은 테크닉이라고 해서 있는데, 사실은 가장 좀 흔하게 보는 것부터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이게 피라미달 로비라고 해서 정상적인 사이로이드는 아니죠. 이게 그 그레이브스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기 커진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무스 쪽에 이렇게 리전이 있으면 반드시 이게 프로브를 돌려서 사이로이드랑 같이 위치에 하는지를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피라미달 롭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 롭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갑상선이고 거기도 캔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스무스에서 사이로블스 덕트를 연결하는 기관입니다. 센터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보통 10에서 40%, 많게는 40%까지 보고를 하고 있고요. 피메일 도미넌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프트 롭에서 오리지네이터하고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보통 위치에서 위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레이브스에서 좀 커지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컴프레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insufficient compression이라고 해서 얼핏 보면 이 초음파를 봤을 때 뒤에 경계가 불분명하고 톨러된 와이드한 이런 리전이 보이는데, 야 이거 말리거나 아닌가. 그래서 컴프레션을 하면 좀 경계가 명확하고 조금은 비나이나해 보이는 노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프리퀀시 프루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테뉴에이션으로 인한 특성인데, 사실은 어떻게 그런 기준은 뭐냐, 이 갑상선 앞 경계 피부하고 거의 평행하게 이렇게 약간 눌렀을 때 갑상선하고 피부가 평행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하고, 남자인 경우는 스트레무스 두꺼운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초음파 밤새돼서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TGC라든지 포커스라든지 뎁스를 적절히 조절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갑상선 목 사이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요게 지금 SCM 머슬이고 요게 스트랩 머슬입니다. 요게 스트롱 사이로이드인가 스트롱 하이오이드 머슬인 것 같은데, 요 사이에 이 인터스페이스에서 요거는 초음파의 좀 특성상 크리티컬 앵글이어서 인계각이라서 이 슬리처럼 이렇게 지나갈 때 각도가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어테뉴이 심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하이퍼에코이칸이라는 리전으로 보이는데, 요럴 때는 꽉 눌러져서 하나의 머슬로 윈도우를 해서 보면 실제로 요게 변변히 사라지는 게 보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satisfaction of search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노드를 찾았는데, 노드를 찾은 다음에 이거 오늘 찾았으니까 내가 일 다 했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병은 더 밑에 로업 쪽, 폴 쪽에 이렇게 PTC처럼 의심이 되는 부위가 있으니까 우리가 초음파를 할 때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팁에서 T까지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걸 병변이 있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리전들이 우리가 어퍼폴, 라이트의 어퍼폴과 레프트 로우폴 같은 경우에는 병변을 잘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아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드라키알 카틸리지라든지 사이로이드 카틸리지로 인해서 놓치는 부위가 많을 수가 있고요. 레프트 같은 경우는 이소파고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병변을 오버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슈도 리전이라고 해서 사이로이드 septum이 이렇게 보여서 실제로 이 로우 쪽에 이렇게 있으면 파라사이드 아데노마나 혹시 큰 노들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게 보면 그 사이로이드 캡슐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이 하시모토 같은 경우에서 여러 에코제닉 septum으로 인해서 멀티플 하이퍼제닉 리전으로 인해서 슈도 노즐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트랜스버스를 돌리거나 롱기튜디널 하거나 트랜스버스 섹션으로 그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슬 또 나왔는데, 요 보시면 요것도 얼핏 보시면 톨러되는 와이드에 조금 경계도 불분명하고 하이퍼에코믹하게 이렇게 보이는 이런 리전을 보이는데, 실제로 요거는 레프트거든요. 그 임페리얼 사이로이드 아트리 뒤쪽으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도플을 띄워서 실제로 혈관들이 보이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라 도플을 띄우고 적절한 컴프레션을 해서 그런 것들 베슬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해부학의 위치에서 사이로이드 베인 같은 경우에는 안테리얼 쪽 프로미넌트한데, 실제로 여기 있는 것들은 임페리얼 사이로이드 베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노들처럼 보이면 무조건 도플을 띄워서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이로이드 밖에 익스트라 사이로이달 리전을 보는 건데, 카로티드 아트리 바깥쪽에서 이게 하이퍼에코게닉 리전들이 보이면 여기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입니다. 실제로 초음파에 보면 이렇게 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보면 얼핏 보면 림프노드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요 구조물들이 이렇게 보인다. 저희가 해부학책에 보면 실제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저는 안테리어 튜브컬, 포세티브 그걸 나뉠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나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면 요 찍어보니까 요쪽에 하이퍼 그 포스터컬 쉐도잉 보이는 부위가 이렇게 트랜스버스하게 보니까 우리가 카로티드 볼 때 버티블랄 베인 아트리라고 보면 그런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죠. 근데 또 반대로 실제로 이거는 캔서가 이렇게 있고 반대에 보였을 때 이거 그러면 트랜스퍼 프로세스 아니냐. 요거는 실제로는 림프노드 메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클리니컬 컨텍스트에 따라서 실제로 임상 양상에 따라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맨날 많이 나오는 건데 파링고 에스파지알 다이버티큘럼이라고 해서 다이버티큘럼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치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바리메라라든지 내시경을 해서 실제로 에소파고스인지 아니면 실제로 노들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이거는 레프트 쪽에 있었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비슷하게 에어 컨테이닝 매스처럼 보이는 경우에서는 요거는 뭐 사실은 파라트라키알 에어시스트라고 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이로이드 리전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좀 더 드물고 오른쪽에 나타나고 임페로 포스테리어 쪽에 나타나면 이게 파라트라키알 에어시스트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나 시스트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경계가 명확하고 페리페랄 쪽 바스큘라리티가 좀 증가되어 있고 어네코익한 하이퍼에코익 이런 리전을 이렇게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노드를 이전에 조금 그 전에 노드 강의도 들으셨겠지만, 사실 노드 나오면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할 것인가. 실제 뭐 노드는 저희가 세 군데 뭐 X, Y, Z 축으로 입체적으로 생각해서 세 군데 다 측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보통 5mm 하면 스몰 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 크기랑 그 리스크랑 그 말리건시 리스크랑은 뭐 컨트로버시하다 꼭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노들 자체가 그로스 한다고 해서 그것도 말리건시는 아니고 어차피 비나인도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슬로리 그로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있는 거는 사이즈가 얼마나 증가됐느냐. 예를 들면 모듈에서 2디멘전에서 20% 이상 증가되어 있다든지 최소 2mm 이상 증가되어 있고 볼륨 자체가 50% 이상 증가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하나하나 보시면 노드를 그럼 바스큘라리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바스큘라리티가 없다고 하면 타입 1, 그리고 바스큘라리티가 있는데 페리노달 쪽에 있다. 뭐 페리노달 쪽에서는 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보통 타입 2라고 얘기하고요. 3 같은 경우에서는 인트라 그 노드 안에 이렇게 바스큘라리티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 그게 50% 이하면 타입 3라고 하고, 타입 4 같은 경우에는 안에 꽉 차서 이런 바스큘라리티, 근데 뭐 혈관 바스큘라리티 자체도 또 말리건시가 별로 예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꼭 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트나 이런 솔리드한 리전이 있을 때 그런 건 어떻게 또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퓨어 시스트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는 그냥 시스트로 표현을 하고, 안에 솔리드한 컨텐츠는 솔리드로 표현을 하는데, 실제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50% 이상이면 솔리드 프리도미넌트라고 얘기하고요. 시스트가 50% 이상이면 뭐 시스트 프리도미넌트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노들이 있을 때 모양은 어떻느냐. 오보이드 투 라운드 이런 모양이면 조금 모양 자체는 나쁘진 않다.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톨러된 와이트 넌 패러럴이라고 하면 이건 조금 말리건시에 대해서 조금 더 페이브한 소견을 보는 거고, 뭐 일레귤러 있는 쉐입이 있는 게 보일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경계는 조금 사실 항상 헷갈리던데, 이게 뭐 명확한 거는 스무스한 마진, 잘 보이는 건 스무스 마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이렇게 경계가 좀 망가져버리면 ill-defined라고 하는데 그 중간이 스피culate,나 마이크로 노블레이트 마진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약간 구별은 할 수는 있는데 엣지는 조금 넌 스무스한 뭐 그런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조금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경계 좀 불분해 보이는 이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경험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모델의 에코제네시스도 중요한데 이게 앞에 말한 스트레머스라고 비교를 해서 스트레머스가 비슷하면 마크드 하이퍼에코익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로이드랑 비슷한 사이로이드에 비해서 에코제네시스 떨어지면 하이퍼에코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조금 더 우리가 클리니컬하게 좀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아이소에코익하고 하면 뭐 사이로이드에 비해서 비슷하고 사이로이드에 비해서 증가됐으면 하이퍼에코익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드의 가시피케이션은 뭐 사이즈는 보통 1mm라고 하는데 잘 재지는 않는데 눈에 봤을 때 좀 반짝반짝거리고 포세오콘 섀도잉이 없으면 마이크로 가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1mm 이상이고 포세오콘 섀도잉이 있으면 매크로 가시피케이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링처럼 이렇게 쌓여있으면 링 가시피케이션을 에그쉘 가시피케이션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림프 노드도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하는데 실제로 비나인 같은 경우에서는 센트럴 할로나 그 할로에 에코라든지 버스큘라티가 있고 인디터미네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게 다 소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스피셔스 하면 이제 이게 시스틱하게 변하고 가시피케이션이 생기고 그 하이퍼 에코제네시티가 생기고 페리페럴 쪽에 바스큘라티가 증가되는 소견. 시스틱하고 가시피케이션 생기고 바스큘라티가 증가되는 소견. 인디터미네이트는 뭐 하이라 쪽에서 뭐 그 가시피케이션 그 센트럴 에코가 소실되고 바스큘라티가 소실되는. 그리고 비나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게 다 있는 그렇게 보이겠죠. 마지막으로 랭메스를 보시면 저번에 손주영 원장님이 브라키알 크래프트도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넥에서 메스가 생기면 몇 개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일단 제일 흔한 거는 사이로글로살 덕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포라멘 식품에서 태생기 때 여기 사이로이드 글루탈 덕트를 통해서 이렇게 사이로이드가 내려오는데 이게 레미넌트하고 이게 시스틱과 체인지를 보면 사이로글로살 덕트라고 시스틱 덕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게 인펙션이나 뭐 해물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커지면서 문제가 되는 거고 사이로글로살 덕트 같은 경우에서는 요게 인펙션이나 해머리지나 프로테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뭐 양상은 어네코익하거나 하이퍼에코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로글로살 덕트는 대부분은 미드라인에 보통 2cm 이내 가운데 있으면 그게 사이로글로살 덕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제니탈 넥 어노말리에서는 보통 70% 정도 차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전형적인 거는 실제로 우리가 혓바닥 이렇게 냈을 때 이게 움직인답니다. 이게 사이로글로살 덕트고 우리 tongue하고 이렇게 포라멘 식품하고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되어 있고요. 대부분 사이로이드 위쪽 뭐 인프라사이로이드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이오이드하고 수파사이로이드가 조금 대부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브라키아 크래프트는 저번에 손정 원장님이 발표하신 건데 뭐 세컨드 브라키아 크래프트에서 생기는 대부분 그런데 사이로이드 위치에서 발견되는 경우에서는 보통 세 번째, 네 번째 브라키아 크래프트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해머리지가 생기면서 메스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위치는 SCM 머슬 앞에 그러니까 라테랄 쪽으로 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ICA와 ECA 발피케이션 되는 부위 그쪽에서 실제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코제네시티가 있으면 이게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인플라메이션이 생겨서 엠파이에마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브라키아 크래프트는 대부분 뭐 세컨드 브라키아 크래프트에서 대부분 생기고 SCM 머슬을 따라서 생기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파지아나 디스포니아, 디스미아, 디스트라이드 같은 게 눌리니까 이런 뭐 메카니컬한 이런 그 다른 그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라운드하고 오발하거나 하이퍼하거나 어네코익한 이런 그렇지만 경계는 조금 더 깨끗한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모이드 시스트라고 해서 요거는 그 사이로이드보다 오히려 조금 아래쪽에 이걸 시스틱한 리전으로 보는데 이게 저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한번 테라토마라고 해서 뭐 헤어셀이라든지 뭐 이런 그 헤어 폴리크라든지 시바시어스 글랜드라든지 스웨트 글랜드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액토덤인가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이면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쉽게는 아닌데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로이드 위쪽에 생기면 사이로글로살 덕트 시스트가 대부분이고 요 밑이면 더모이드 시스트, SCM 머슬을 따라 생기는 브라키아 시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가운데 있으면 뭐 요는 제가 설명 안 했는데 라놀라, 사이로글로살 덕트 시스트, 더모이드 시스트, 라테랄 같은 경우에서는 브라키아 크래프트, 뭐 라인드 렌듐, 바스큘러 마키메이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정리 잘하셨네. 코멘트.
라눌라 하는 말이 두꺼비 종이라 그러거든요. 두꺼비 종. 그게 시스트거든요. 여기에 그 뭡니까? 턱 옆에 있는 그랜드, 서브링규얼 그랜드가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거기에 시스트가 생기가 그 물혹처럼 생기는데 그걸 두꺼비처럼 보인다. 두꺼비 집처럼 두꺼비 종가. 아주 드물지는 않고 조금씩 있거든요. 나는 별로 못 봤는데 선생님들이 그 정리를 보내가 내한테 이게 뭐냐 하면 두꺼비 종이다. 그 브라키알 크랩시스트는 우리가 인간의 조성이 원래 물고기에서 나왔던 거죠. 물고기에서 와가 육지로 오는데 아가미가 있었는데 아가미가 그 태아된 아가미가 남았는 게 브라키알 크랩시스트죠. 그 폐는 이소파구에서 발생할 때로 생기고 그 이제 생겼는데 이게 브라키알 크랩시스트 아가미가 태아되고 그래도 좀 남았던 게 딜라테이션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초보 하는 사람 만날 따지는 게 이제 그 뭡니까 그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하고 콜로이드 시스트 그걸 구별하는데 이 마이크로 칼시피는 솔리드 노즐이 있는 거죠. 솔리드 노즐이죠. 그리고 그 콜로이드 크리스탈은 그건 코메트의 그런 시스트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 그 일레귤러 뭐 스피큐레이티드 하는 그거는 솔리드 노즐 그 파피럴 캔서 인베이시브가 주위로 침면하는 영상이죠.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결절이 있고 그 복판에 시스틱 디저네이션을 일으키잖아요. 센터분. 그럼 디저네이션 된 그 무에코 부분이 뾰족뾰족한 걸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일레귤러 마진 뭐 스피큐레이트가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시스틱 디저네이션 된 그 사실은 초음파하다 보면 무에코하고 안에코하고 구별이 애매모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칼라를 띄어가지고 이 지금 내가 보는 거 제코본 뾰족뾰족한 게 솔리드 노즐이냐 안 그러면 시스틱 그 디저네이션 됐냐면 그걸 감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그걸 가지고 시스틱 디저네이션 가지고 캔서다 하면서 파피럴 캔서라고 하고 이제 그거는 낭성 변성 부분이다. 그렇게 그 다음에 마이크로 칼리피케이션하고 콜로이드 크리스탈의 감별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어느 방향을 봐더라도 점상 고역으로 보이는데 콜로이드 시스템은 자세히 보면 이제 점으로 보였다가 프루브 각도를 변화하면 이렇게 선상 고역으로 보이고 거기 리버브레이션 콜로이드 그 안에 초음파 빔이 들어가가 막 리버브레이션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하고 콜로이드 그거는 이제 프루브 각도를 바꿔보면서 여기 점으로 계속 보이면 그거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점이 안 보이고 거기 그거로 선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콜로이드 크리스탈. 콜로이드 크리스탈이 반드시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고 솔리드 노즐에도 콜로이드 크리스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갑상선의 폴리클이 디스럽션 되고 폴리클이 그게 파괴가 되면 이 나왔던 콜로이드가 뭉쳐져 가지고 솔리드 결절 안에서도 콜로이드가 응집이 돼가 그게 콜로이드 크리스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감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뭐 마크들 하이퍼에크 그렇죠.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이퍼에크가 그렇죠. 원래 마크들이 하이퍼에크가 그 스트랩무술보다 더 에코가 낮고 SM무술하고 비슷할 때는 마크들하 근데 요새는 그 갑사선 그 말리나시 이야기에서도 마크들을 말하는 그냥 하이퍼에크 해갖고 그렇게 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구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크들 하는 말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책에도 보면 전부 다 하이퍼에크. 톨로 된 와이드 하는 말도 이제 좀 잘 안 쓰고 나단 파레럴 오리엔테이션 거의 통일된. 그리고 바스큘라리티하고 캔서하고는 별로 이제는 연관성이 없는 거로 그렇게. 근데 2016년도가 저번에 손주 학생이 발표했는 논문 그 정리했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논문인데 노드를 분류를 했는데 그거 세이프나 뭐 이런 거 마진이나 그런 데서 분류했을 때 보니까 바스큘라리티하고 마크드 하이퍼에크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고요 분류가. 그래서 그게 이제 인트라노달 바스큘라리티가 있을 경우에는 캔서 리스크가 좀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파피룰 캔서는 연관성이 없고 메조럴 폴리큐라 네오플라즘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조금 확실히 좀 관계가 있다고 제가 오래 합니다. 다녔었는데 거의 한 50%뭐 파피룰은 맞대 아니거든. 있고 하이포 그 마크들을 마크들을 하이포이프 있고 그냥 하이포이프보다는 캔슬 리스크가 그렇겠죠. 근데 구별이 사실은 그 인트라 옵저버나 인터 옵저버 사이에 좀 뭐랄까 할까 그게 오차가 많았기 때문에 전혀 거기 보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좀 애매하거든요. 중내 할까요? 예, 중대로.